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뭐 강규태가요. 저는 이재명이는 뭐 지각에 두 번 안 놓으면 야, 내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선거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대장동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네. 일반인들은 안 놓으면 일반 재판은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대장동은 놓고 선거법은 아예 개무시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더 나쁜 놈이 강규태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도 재판을 2주에 한 번씩 잡고 있어요. 이 강규태 우리 변호사님하고 동기 아닙니까? 지금 이 강규태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요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략 난감인데요. 제 대학 동기 동창 친구입니다. 예. 그런 친구를 또 두네. 축구 참 잘하고요. 예. 뭐 열심히 해서 또 일찍 합격했기도 했고 또 법원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그 부에 이제 부장 판사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친구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원칙을 좀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저는 방송을 통해서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어떤 겁니까? 헌법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해서 이 그 삼권 분립을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는 헌법에 정해놨다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자체가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권력 앞에 법이 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서 변호사님 항상 이제 고전에 또 대가시고 하듯이 법불악의 승불요곡. 법은 어떻게 보면은 높고 귀한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고 이 목줄은 이렇게 구웠다고 해서 목줄이 이렇게 휘어갑니까? 목줄은 언제나 똑바로 튕기는 것 아닙니까? 일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한비자 그 법가 사상의 대가가 썼던 말인데 사법부가 권력이 무슨 뭐라고 하는데 먼저 바람이 불기도 전에 쓰러져 버리면 그게 무슨 사법부의 독립입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고 그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공직선거법은 어떻게 됐죠? 선거 끝나고 빨리 이제 그 권리관계나 이런 그 권력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선법에 어떻게 보면 기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6개월밖에 안 두고 기소돼도 1심부터 대법원까지 6개월, 3개월에서 1년 안에 딱 끝내라고 지금 법이 딱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된 거는 작년 9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9월하고 지금 10월,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다가왔는데 그러면 1년 1개월이 다 되도록 1심 선고가 안 나왔다는 것은 법원이 법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뭐 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내가 재판장이었으면은 이게 100일 안에 끝냈다. 100일. 애 걷기도 전에 지금 벌써 끝냈을 텐데 애 돌이면 이제 돌잡이하고 뛰어다니겠네. 그럼 안 되는 거야, 이게. 거기 100일이 딱 통계가요. 예. 그 2013년부터요. 올해까지 10년 동안 선거법의 평균 재판 기간이 10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일. 근데 지금 훨씬 이게 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인을요. 아니, 김문기 모른다고 그다음에 국토부 협박 아니에요. 예. 이게 정인이 50명이에요, 50명.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도 2주마다 하나 잡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 이명박 3번, 예. 양성태 3번. 아니 근데 왜 이재명이는 일주일에 2-3번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검찰이 일주일에 한 번 해달라 했잖아요. 근데 왜 2주에 한 번이냐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강기태한테 전화해야겠다. 강기태 전화요. 친구 아니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비난 좀 하고 저는 강규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압박을 해야 된다. 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뭐합니까? 국민의힘은 탄핵을 운운해야 됩니다. 탄핵을 법을 어겼잖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 이 대법원에다가 징계를 해달라. 징계를 해달라고 청원을 내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이 강규태를 비판하고요. 이렇게 저는 온 국민이 계속 이 강규태를 공격해야 되지. 뭐 우리 변호사님이 친구니까 뭐 개인적인 비난은 못하지 몰라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가 탄핵과 징계 이런 게 방송에서 비판 이걸 끝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친구이기 전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꼭 그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생방송 중에 전화한 게 제가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참
아무리 친구라 한다 하지만 뭐 사실 뭐 조국 전 장관도 서울법대 82학번이지만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맑아지고 또 정의가 세워지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 친구다라고 합니다만 재판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저는 본인도 살고 사법부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그 검찰 지금 증거를 어떻게 보면 증인 폭탄을 터뜨린 거죠. 그렇게 해서 재판을 늘리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검수완박 때문이잖아요. 검수완박. 옛날에 검찰에서 조사했던 증거는 아무리 그 법정에서 부동의해도 그걸 증거 능력으로 그대로 인정이 돼가지고 특별히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검찰 조서도 사실상 부동의해버리면 쓰레기가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 그에 따른 모든 최고의 수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진상이 빼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진상이 나와 있어요. 정진상이도 나왔어요 최근에. 아이고 참. 이게 심각합니다. 주여.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그 22대 국회에서 제가 국회에 간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것이 검찰 수사권 재조정을 통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원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규태야, 꼭 부탁할게. 빨리 좀 선고해다오. 그 100만 원 이상 선고해야 됩니다. 선고한데 무죄나 80만 원 선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정혁진 변호사 그래요. 여기 꼭 100만 원 이상 선고해야 되고요. 자, 두 분 하나만 더. 지금 이게 저는 강규태보다 더 좌파 나쁜 게 저는 김동연으로 봐요. 김동연 33부 있잖아요. 이다가요. 대장동 위례 FC 왔잖아. 근데 우리는 형사사건 못해. 괜찮아. 백현동 이게 병합이 저는 이해가 돼요. 검찰도 요구했잖아. 그렇죠. 근데 위정교사는요. 위정교사는 이 주범이 김진성 씨잖아요. 아무 이재명과 관계 없잖아. 그리고 이게 정인도 전혀 정지상이 간 것도 아니고 전혀 관계없고 쟁점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위정교사는 단독 사건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게 빨리 3, 4개월면 끝날 텐데 이걸 법원에서 33부로 보내놓고 이걸 다시 병합할지 안 할지를 재판에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병합 안 해야죠. 저는 김동연이가 이게 병합하려고 밑자락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그분과 관련해서 쟁점 정의기를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얘기했는 건데 법원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재판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 조직법에 떡하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7조 41조인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권은 단독 판사한테 있다. 예외적으로 단기 1년 이상 살인이라든가 강간이라든가 뭐 강도라든가 이런 센 놈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판사 3명이 합의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면은 이 사건은 단기 1년 이하이기 때문에 결국 단독 판사한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김명수의 임명장을 받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은 이거를 재정 합의로 지금 넘겨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33부, 34부가 있는데 33부로 떡하니 지금 붙였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면 다 보냅니까? 사회적으로 중대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건 배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그때 법원에 있던 사람들 다 깜빵 보내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정말 자유우파에 있는 분들은 이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이나 관련된 분들을 감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국민권익위원회들이나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 말이야 뭐 법을 다 지키는 것 같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죠? 기존에 있던 대장동하고 백현동 사건에 붙여가지고 내년 4월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이한테 기스 죄송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정규 우리 공중파가 아니어서 괜찮죠. 그러니까 기스 내지 않으려고 지금 어떻게든 공작한다라고 평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점에서는 법원은 왜 자꾸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법대로 해야 하는 거죠. 이거는 하필이면
이재명과 관련된 왜 그렇게 결국 해가지고 다 그냥 바람도 불기 전에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한 것을 모르고 빨리 판결이 선고대로 안 들어가죠. 헌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사법부에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왜 법원은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법원에 있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예외로 도피를 하는 것이죠? 왜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 저기 또 짤막하게 그 변호사비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은데 오케이. 지금 이게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이 팩트입니다. 네. 옛날에 쌍방울이 사회사마에도 대여섯 명이 갔어요. 변호사가. 네. 대여섯 명이. 근데 저는 지금 이게 그 변호사진이 보통 보면 영장 기각할 때 6명 왔어요. 근데 이 박균택하고 조상호는 배지로 주는 것 같아. 공천을 줄게. 싸게. 조상호하고 박균택은. 근데 나머지 4명 김종건 LKB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성엽 판사, 유명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죠. 예. 이런 분들이 재판을 일주일에 2번 가잖아요. 그러면 정의신문하고 만나다 보면 다른 사건을 하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래가지고 재판을 앞으로 3년, 4년 대장도 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가진 재산이 신고한 게 20몇 억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변호사비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변호사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변호사님이 이재명 변호한다면 대장동 위례 FC 한 4, 5년 한다. 솔직히 얼마 정도 변호사비를 받겠습니까? 그럼 하겠습니까? 한 미니멈 한 2억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니멈. 예. 왜냐? 다른 사건 못 해요. 회사로 전화 와가지고도 못 해요. 다른 거 다 못하면은 우리 소속 변호사님들 누가 먹여 살립니까? 거의 2억이라는 거는 그럼 언제까지 기간을? 1년은 해야죠. 1년 그럼 3년, 4년 가면 6억. 그럼 더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진반 농담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지금 그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로펌에서 수임을 철회했습니다. 예. 왜 했죠? 다른 사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 영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계속 못하고 수임료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더 이상 못해. 그게 어디냐? 쌍방울 회장 사건을 맡은 법무부인 광장이 사건을 관뒀단 말이에요. 쌍방울 회장 사건이 많습니까? 이재명 사건이 많습니까? 꼴랑 지금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 사건 하는데도 법무부인 광장에서 하다가 더 이상 우리가 돈도 안 주고 벌써 착수 몇 억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안 주고 그 사건이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가지고 법무부인 광장이 쌍방울 회장에 대한 사건을 수임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박균택은 지금 유명한 고검장입니다. 되게 뭐 점잖은 사람인데 거기 가 있나 했더니만 본인 고향 광주에 가가지고 광산구인가 지금 사무실을 했더라고요. 법원은 참고로 법원 동부에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광산구에 공천 달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공천 돈 안 받고 줄 테니까 공천 달라. 그게 진짜 그 매건 매직 아닌 겁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상우 변호사 저랑 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상우 변호사는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박현택 변호사님은 진짜 좀 노련하고 이제 갑니다만 그 외에 또 지금 방송이 나오는 또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의 사건을 진짜 3년, 4년 한다고 하면 다른 사건 못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남 분당 우리 그 중앙공원 옆에 48평, 50평입니까? 아파트가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알기로 20몇 억? 그거 저당 잡아가지고 돈 빌린 적 있는지 떼보면은 변호사비 얼마나 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철저하게 변호사비요. 예.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해가지고 그걸 뇌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잡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도 이미 지금 그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지사 하는 과정에서의 변호사했던 사람들 사실 그 서울지방 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젊은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해경군 김씨로 그 의혹을 받았던 우리 김혜경 씨 변호를 맡아주면서 꼴랑 1,00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쌍방울에
또 뭐 이것저것 사회 뭐 이상가 뭐 다 맡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변호사비 대납했던 내용이 많습니다. 결국 법조인들한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알게 모르게 그 수사나 뭐 이런 함에 있어가지고 페이버를 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거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재 상태로서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뭡니까?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변호사비 진짜 싸게 해주고 대신에 공천 주면은 그게 변호사비 대납 아닙니까? 맞습니다.